마지막 입새, 독리부인, 남자아이, 여자아이, 기타, 장의사 넷, 무대. 그린 위치 6번가 뒷골목에 위치하고 있는 낡은 벽돌집 내부. 무대 중앙에 자리 잡은 이 건물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원래 아파트 형식으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방이 있겠으나 여기서는 상하 2층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방만 보인다. 그리고 2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나선형 계단이 무대 좌측에 있고 이어 계단 좌측으로 밖으로 출입할 수 있는 현관문이 돼 있다. 또한 이 계단 후면으로도 통로가 있어 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다른 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건물 우측에는 약간 이 건물의 외형이 보이는데 벽돌 색깔이 초췌하게 보이고 이 벽돌담에 간신히 달려있는 말라붙은 담장이 넝쿨도 보인다. 물론 이 건물 전면 무대는 골목길로 설정이 되어 있고 주위에도 이와 유사한 건물들의 외형이 보이겠으나 편의상 생략해도 무방하다. 위층은 수장과 존 씨가 거처하는 방으로 왼쪽에 계단으로 통하는 도어가 있고 중앙에는 큼직한 윈인더가 있어 커튼만 치우면 맞은편 건물에 벽돌담이 보이고 그 담 위에는 해일 수 있을 정도의 잎이 달린 담장이 넝쿨이 늙은이의 손가락처럼 앙상하게 붙어 있다. 그리고 우편에는 부엌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 모모에는 윈도우에 나란히 붙어서 침대가 놓여 있고 침대 우측에 붙어서 조그만한 책상이 놓여 있고 그 앞에 의자 하나, 또한 침대 앞에 테이블과 주위에 두 개의 의자가 역시 놓여 있다. 아래층은 늙은 화가 배맨이 살고 있는 방으로 역시 좌측에 밖으로 통하는 도어 중앙에 침대 그 옆에 의자 하나 그리고 좌편에 간단한 찬장이 있고 그 속에는 몇 개의 술병이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다. 극도의 빈곤을 나타내듯 두 방이 다 어두침침하고 벽은 태색의 으며 음울한 분위기에 쌓여 있다. 도로, 멀리서부터 차차 가까이 들려오는 장송의 노랫소리. 아울러 교회에서 들려오는 구슬픈 조종 소리. 이 종소리에 맞춰 조욕이 막이 오르고 희미한 조명이 무대 전면 골목길에 떨어진다. 노랫소리 차츰 가까워지며 상복 차림을 한 사람들이 관을 메고 좌측에서 등장하여 천천히 우측으로 지나간다. 흐느끼며 이 초라한 행렬을 따라가는 한 사람의 부인과 두 명의 어린이는 유족인 듯하다. 이윽고 이 행렬이 무대를 지나 그 노랫소리도 차츰 멀어질 즈음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이 좌측에서 따라 나오며 노래를 한다. 구슬피 울려오는 교회의 종소리는 비통한 인간들의 장송의 노랫소리. 관을 맨 장의사의 씩씩한 행진곡. 오늘도 또 한 사람 이 세상 하직했네. 내일은 누가 또 한 속세를 던질 건가? 죽음의 내 손짓은 누구를 가리킬까? 내 발길 닿는 곳엔 병균이 퍼질 걸세. 내 손짓 하는 곳엔 슬픔이 기다리네. 나는 피투성의 죽음의 사자로다. 노랫소리가 멈추고 이광적인 노인은 벽돌 건물을 바라보고는 소름 끼치는 웃음을 웃고는 다시 우측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다시 노래를 계속한다. 구슬피 울려오는 교회의 종소리는 비통한 인간들의 장송의 노랫소린 관을 맨 장의사의 씩씩한 행진곡. 노랫소리 멀어지며 노인도 우측으로 사라진다. 조명. 조용히 위층에 들어가면 무서운 폐병에 시달리고 있는 존씨. 초췌한 모습으로 침대에 누운 채 신음을 하고 있다. 이때 좌측 내실로 통하는 도어가 열리며 수잔, 쟁반에 스프를 담은 그릇을 받쳐들고 나타난다. 존씨, 자, 이것 좀 마셔봐. 오늘은 아주 맛있게 끓여졌어. 내 자신이 맛을 보고도 감탄했는걸. 이렇게 맛있게 스프를 끓여보긴 정말 오래간만이야. 자, 어서 식기 전에 한 모금 마셔봐. 기도를 30분이나 올리고 끓였으니까 한 모금만 마셔도 기운이 부쩍 솟을 거야. 옳지, 착한 우리 아가씨.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지 않어? 이 병은 잘 먹으면 금세 낫는다고. 자, 마셔봐. 간신히 입을 열어 마셔본다. 그러나 이내 상을 찌푸리고 고개를 저으며 들어눕는다. 수전 놀래듯 스프 그릇을 탁자에 도로 놓고는 존씨를 부축해 편안히 눕힌다. 미안해, 수잔.
공연히 고생만 시켜서. 이게 무슨 소리야? 난 네가 하루속히 예전처럼 빨리 회복하기만 바랄 뿐이야. 그렇지만 난 아무래도 자신이 없어. 이대로 죽어버릴 것만 같아. 죽기 전에 저 그림이나 완성했으면 원이 없으련만. 그런 소리 하지 마. 죽긴 왜 죽어, 존씨. 너는 회복돼.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넌 꼭 저 그림을 완성할 수 있어. 틀림없이 걸작이 될 거야. 됐으면 좋으련만. 참, 그리고 이 아래층에 사시는 배맨 할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모델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네가 일어난 날부터 모든 것을 다 집어치우고서라도 모델이 돼주신다고 그러셨어. 어머, 그분이? 그렇게도 막무가내시더니. 글쎄, 얘기 좀 들어봐라. 그저께 저녁인가? 내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바로 집 앞에서 배맨 할아버지를 만나지 않았었겠니? 마침 텔보니코 식당으로 한잔 하시러 가는 길이시래. 네 안부를 물으시더라. 그동안 그림 팔러 다니시느라고 바빠서 네 병문안도 못 왔다고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 그래, 나는 존씨도 퍽 궁금히 여기며 기다린다고 그랬지. 그리고서는 배맨 할아버지가 미안해하시며 자기 머리를 긁적이고 있었을 때를 놓지 않고 대어 주십사고 떼를 쓰지 않았겠니? 글쎄 그랬더니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시는 것 같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 내가 모델이 되어 당신들을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승낙하겠네. 사실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 위대한 예술의 생산체가 된다는 것은 송구스러운 일이지만 아가씨들이 이처럼 간곡히 바란다더니 가엾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잘 그려주길 바라네. 더구나 존 씨의 병만 낫는다면 나로서 그 이상 기쁜 일은 없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니? 정말 고마운 할아버지구나. 아마 오늘쯤 내게 직접 말씀하시러 우리 방으로 오실 게야. 너도 명랑한 얼굴로 맞이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정말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너무나 먹고 살기 위한 그림만 그렸었지. 이제부터는 좀 더 예술가다운 생활을 해야겠어. 존 씨,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 벌써 2년이구나. 그때가 5월이었지. 너하고 내가 텔모니코 식당에서 처음 만난 것이. 저녁 때였어. 네, 맞았어. 서로 캠퍼스를 옆에 끼고 값싼 수출을 먹으러 식당에 왔다가 서로 만났지. 난 그때 첫눈에 내게서 나와의 공통점을 발견했어. 나도 그랬어. 우린 몇 마디 말을 주고받자 곧 우리들의 예술관이 같고 생활 취미가 같은 것을 알아냈지. 그때 너가 그리고 있던 그림의 제목이 뭐였지? 남자는 어부였던가? 그래. 허드슨 강가에서 낚시를 강속에서 들이운 채 편안히 잠든 어부를 그렸었어. 네 것은 풍경화였었지? 캘리포니아의 넓은 들을 질주하는 솥대들의 그림이었지. 우리 둘이 그 그림을 팔러 간 생각나? 장사꾼에게 생떼를 냈었지. 그래서 10불밖에 안 주겠다는 걸 3불이나 더 붙여받았지. 그때 그 사람의 얼굴 모습 기억나? 거의 우거지상이었지. 마치 쓰디 쓴 음식을 입안에 넣고 우물거리는 모습이었어. 그림은 신통치 않지만 아가씨들의 얼굴이 보니까 13불을 더 드리죠. 그 대신 저와 함께 저녁이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저녁까지 뒤집어 씌웠지. 아우 답답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오실 때가 됐어. 수잔, 창문에 커튼 좀 걷어줘. 답답해 죽겠어. 그래, 창문을 좀 열어. 저녁바람이 찰 텐데. 숨이 막힐 것 같아. 좀 괜찮아? 난 아무래도 못 살 거야. 그런 소리. 하나 자신이 없어. 졸씨! 바람소리 커지며 골목길에 불빛만이 남고 2층 방은 용암되자 우측에서 배맨이 취한 거리로 털벅거리며 나타나 무대를 가로질러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그가 건물 현관으로 사라지자 무대에 잠시 캄캄해진다. 그 이튿날 아침 무대에 조명이 들어가면 아래층 배맨 노인은 간밤에 마신 술 때문인지 옷 입은 채 정신없이 침대에서 코를 골고 있고 위층에서는 의사가 존 씨의 진단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사를 존 씨의 팔에 놓고는 가방을 챙기며 많이 차도가 있군. 이대로 나가면 이달 말경에는 완쾌하게 될 것 같기도 하군. 선생님,
정말이세요? 그럼요. 아가씨,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거의 뼈저린 기억이라도 있으면 다 잊어버리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이 병에는 어떤 약보다도 안정과 충분한 영양 섭취와 그리고 환자의 정신적인 병을 이긴다는 확신이 가장 좋은 처방입니다. 자, 그럼 내일 또 봅시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굿바이! 어, 오, 아주 훌륭한 그림입니다. 변치 못해요. 좋은 그림이 되겠는데. 내일까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급히 그리노라고. 예술이란 서둘러서 되는 건 아니지. 하, 이들은 층계를 내려간다. 참, 이리 좀 가까이. 네? 당신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환자에겐 알릴 수 없군. 저 존시 양이 회복할 가능성은 어려울 것 같소. 열에서 하나 정도라고 할까요? 네? 그렇지만 선생님은 곧 많이 낫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이달 안으로. 조용히. 이달 안으로 완쾌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건 환자에게 용기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한 말이었고, 내 생각에 존 씨 양은 어느 결정적인 정신적 타격을 과거에 가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이 환자로 하여금 살려는 욕망을 묵살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에, 인간의 운명을 가능성 여부에 두고 얘기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그 가능성이란 금방 말한 바와 같이 존 씨 양이 살기를 희망하는 정신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욕망을 잃고 장의사를 부르는데 정신이 팔린 사람에겐 아무래도 좋은 약 처방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존 씨 양은 자기의 병이 낫지 않을 걸로 단정을 내리고 생에 대한 흥미를 잃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매일매일 존 씨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었는데도 별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무엇인가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존 씨는 항상 꿈속에 떠오르는 나폴리를 단 한 번만이라도 그려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럼 얘기가 아닙니다. 화가니까 그림을 그리겠다는 욕망이나 동경은 새로운 자극제가 못 됩니다. 그 얘기 말하자면 존 씨 양이 과거에 혹시 잊을 수 없는 어떤 애정 관계가 있었던지. 애정 관계요? 네, 남성과의 잊을 수 없는 쓰라린 사랑. 남자하고요? 아니에요. 그에게 무슨 남자가 잊을 수 없는 사랑. 선생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언제나 저하고 같이 생활해온걸요? 그게 문제입니다. 같이 있는 사람도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기억. 이것이 환자의 병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도리가 없어요? 악의 힘은 사람의 정신을 꿰뚫을 수는 없습니다. 내 힘이 자라는 데까지는 치료해보겠습니다마는 존 씨양의 장례식에 맞춰 수요를 헤아리는 정신 상태라면 약의 효력은 50% 이하로 줄어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 대신 존 씨양이 다가올 겨울에 입을 코트의 유행이라도 생각할 만큼 정신이 밝아진다면 병 증세는 아주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아직도 희망은 있군요. 사람의 목숨도 하느님의 뜻입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희망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존 씨 양의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존 씨 양의 병은 의사인 이 사람보다 친구인 당신이 더 많이 고쳐준 게 될 거예요. 안녕히 천사 같은 아가씨. 내일 또 오겠소. 고맙습니다, 선생님. 의사,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현관으로 사라져 좌측으로 퇴장. 의사의 모습이 현관으로 사라지자 수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한다. 잠시 후 이 건물의 여주인 뚱뚱한 몸을 흔들거리며 계단 후면에서 등장. 계단 중턱에서 울고 있는 수잔을 발견하고는 말을 건넨다. 큰일이니? 어머, 아주머니 나오셨어요? 눈물을 치맛자락으로 급히 닦는다. 왜? 존시 아씨가 어떻게 됐소? 아니에요. 많이 나아졌어요. 아이고 그 꽃다운 나이에 몹쓸 병에 걸려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 딱도 하지. 뭐 좀 먹기나 했는지? 네, 오늘 아침에는 스프를 좀 마셨어요. 수잔아 씨가 시중 들기 고생스럽겠어. 친구 좋다는 게 옳은 말이야. 여러 가지로 폐를 너무 끼쳐 죄송해요. 웬 별소리? 내게 폐를 끼친 게 뭐 있다고?
네, 이따 저녁에 한번 올라가리라. 그럼 이따 뵙겠어요. 존 씨가 기다리니까 올라가겠어요. 몸조리 잘하라고 그러세요. 네, 내 정신 봐라. 내가 뭐 때문에 여기 나왔나? 그렇지, 어디 보자. 이놈의 영감쟁이. 어디서 밤새도록 술을 퍼먹고는 난 잠도 못하게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방세도 못 내는 주제에 무슨 돈이 있어 술이야 술이. 한편 방으로 들어온 수자는 고요히 눈을 감고 누워있는 존 씨를 내려다보다가는 한숨과 더불어 천천히 캠퍼스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방 안이 어두운지 그는 다시 일어서서 커튼을 제치고는 다시 그리기 시작한다. 아니, 이놈의 영감쟁이가 죽기라도 했나? 이렇게 소식이 없으니, 아이고 냄새야.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군. 잘 잔다. 아주 세상 다 잊었군. 이 어디 사람 사는 방인가? 돼지우리지. 오늘은 버릇을 좀 가르쳐놔야지. 여봐요, 영감, 일어나요, 일어나! 네, 참. 이놈의 영감, 이래도 안 일어날 테냐? 아니 이놈의 옆편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 없이 들어와서 남의 엉덩이라고 차는 거야? 어디긴 어디야, 내 집이지. 돈도 안 내면서 자기 방이야? 아니, 아침부터 뭐? 좋은 일이 생겼다고 이 야단이야, 야단. 자기는 어젯밤에 뭔 신바람이 나서 나는 일이 있다고 술 처먹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야. 남 잠도 못 자게. 내 돈 내고 내가 먹고 소리 지르는데 임자가 무슨 상관이야? 내 방에 와서 내가 떠드는 임자는 무슨 상관이야? 원숭이를 닮았나 남 흉내 내긴. 잔소리 말고 방값이나 내요. 그럼 참을 했잖아, 이씨. 술을 무슨 돈으로 퍼먹었노? 그야 사줘서 먹었지. 금방 자기 돈으로 먹었다고 큰 소리 하면서도 그건 그냥 안 가요. 에? 이씨. 겉바 없다고 그랬잖여. 참 기가 막혀. 그럼 오늘은 아침 뭘 먹노? 어젯밤에 먹다 남은 술이나 마셔 마시지. 야, 봐요. 정신 차려요. 그러다가는 며칠 못 가서 송장 될 테니. 아침부터 재수없는 소리. 이씨. 오늘은 꼼짝 말고 집에 붙어 있어요. 내 아침 갖다 줄 테니 그거 먹고 뒷담이나 고쳐요. 간밤에 바람 때문에 금강대 허물어졌으니. 내같이 일꾼인가? 반값 내요? 어서? 이건 순 강제야. 어서 밥이나 갖다 줘요. 왜? 빈병이나 할 짓이지. 이거 스프나 걸직하게 끓이고. 아주 바로 내 남편 같구려. 남편이 별건가? 사청 들면 남편이지. 아이고, 이 씩씩바가지. 아이고, 아니 남의 허벅다리는 왜 꼬집노? 얄미우니까 그렇지. 어서 가져와요. 공연이 나 죽은 다음에 서러워 울지나 말고. 에이씨고 한다는 소리만. 움직이면 좋지 못해요. 알았어. 이제 그래도 여자라고. 12, 11, 10, 9, 8, 7. 잘 잤니? 윤씨, 대관절 뭘 그렇게 헤아리고 있니? 6. 이를 어째? 점점 빨리 떨어져 가네. 며칠 전만 해도 금 100개나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6개밖에 안 남았어. 잎이 많을 땐 해기도 골치 아팠는데 이젠 아주 쉬워졌어. 저 봐, 또 하나. 5개밖에 안 남았어? 글쎄, 뭐가 다섯이냐? 조씨 좀 알려줘. 의사 선생님은 말하지 않든? 저 담장이 넝쿨에 붙어있는 마지막 한 입이 떨어지는 날 나도 함께 가야 할 거야. 며칠 전부터 난 알고 있었어. 존씨, 그런 얼빠진 소리는 들은 적이 없어. 가을이 되면 잎이 말려 떨어지는 건 자연의 법칙인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니? 아니야. 나는 내가 어떻게 되리라는 걸 잘 알고 있어. 무슨 거사? 늙은 담장이 잎이 철 따라 떨어지는 것과 네 병이 회복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니? 더구나 너는 늘 저 담장이 덩쿨을 좋아했잖아. 서겁고 싱거운 소리 작작하고 정신을 좀 차려. 의사 선생님도 아까 말했잖아. 네가 빨리 회복되는 것은 네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아주 경과가 좋다고 그러셨잖아. 사람 치고 병 걸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니? 너처럼 생각하면 하늘이 떨어지지 않을까? 혹은 지구가 송두리째 바닷속으로 가라앉지 않을까?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생각 때문에 기절해 죽을 거다. 자, 내 스프를 가져올게. 기다려.
먹기 싫어! 그 쓸데없는 거 이제 그만 내다보고. 는 열어둬. 내 말 좀 들어! 저 그림을 마저 완성해야 내일 상점에 그림을 팔아가지고 너 마시는 포도주와 포도를 사다 줄 수 있단다? 포도주도 필요 없어. 아, 또 한 잎이 떨어지네. 꼭 내 잎이 남았어. 눕기 전에 마지막 잎이 떨어지는 걸 꼭 보고 싶어. 그때는 나도 가고. 존씨, 존씨, 제발 내 말 들어. 내가 일을 끝마칠 때까지 눈을 꼭 감고 있어요. 창밖을 내다보지 않기로 약속해. 저 그림을 내일까지는 꼭 완성해야 해. 방이 어둡기 때문에 커튼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 다른 방에 가서 그리면 되지 않아? 네 옆에서만 그리고 싶은 걸 어떡하니? 그러니까 제발 담장의 잎을 바라보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존씨 부탁이야. 일이 끝나고도 알려줘. 그래, 그래. 아무리 잊으려고 애를 써도 잊을 수가 없어. 그 마지막 잎이 지는 걸 꼭 보고 싶어. 기다리는 것도 싫어졌어. 생각하는 것도. 모든 것에서 떨어져 나가 멀리 멀리 저 깊숙한 곳으로 홀로 빠져 들어가는 것만 같아. 마치 저 힘없이 매달려 있는 담장의 잎처럼. 조용히 잠들도록 해봐. 저녁. 희미한 불빛이 배맨의 방 안을 비치고 있는데 배맨과 수잔이 아까부터 마주 앉아 얘기를 하고 있다. 2층은 깜깜하다. 그러니 큰일이에요. 어떻게든지 해서 존 씨의 마음을 돌려야 할 텐데. 바보 같아. 아, 그래. 그런 바보가 또 어디 있어? 빌어먹을 담장이 잎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 터무니없는 소린 난 처음 들어봤어. 가서 존 씨한테 그런 약한 마음을 가진다면 모델 노릇은 안 해주겠다고 그래요. 그의 머리엔 모델 같은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담장이 잎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어야 돼요. 그러니 자연에 떨어지는 잎사귀를 어쩐다. 아, 왜 그런 약한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 애는 병에 시달려서 몸도 마음도 다 약해졌어요. 한 가지 일을 저질렀다고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야. 어서 마음을 돌려야지. 일을 저지르다뇨? 그 배우 말이야. 내가 여러 번 주의시켰지만 난 그자의 정체를 잘 알거든. 그 녀석은 유명한 바람쟁이였어. 그런데도 존 씨는 내 말을 끝내 듣지 않았어. 아니, 배우가 웬 배우예요? 하! 같이 있으면서도 그것도 몰랐군. 여자들이란 이상한 동물이란 말이야. 중요한 일일수록 친한 사이에도 속이기 마련이거든. 아, 어느 눈 내리는 날 밤이었지. 난 얼큰이 취해서 집으로 돌아오다 한 남녀를 발견했어. 방 안의 조명이 어두워지며 골목길에 존 씨가 초조히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 이윽고 우측에서 잘생긴 배우가 등장한다. 존 씨, 반가운 듯 그에게로 달려가 목에 매달려 키스를 한다. 배우는 받는 둥 마는 둥 목에 감긴 존 씨의 팔을 풀고는 무엇인가 얘기를 하고 있다. 존 씨의 표정은 점점 처절하게 변해가면서도 자기의 연정을 볼에 품듯 쏘아놓는다. 그러나 남자의 표정은 여전히 냉랭하다. 존 씨는 그의 바지에 매달려 애걸하나 그녀를 뿌리친다. 눈 위에 엎어진 존 씨는 눈물을 삼키며 일어나 몸을 움츠리며 힘없이 돌아설 때 좌측에서 화려한 차림의 여자가 등장. 남자에게로 달려간다. 둘은 정답게 히히덕거리며 서로 팔짱을 킨 채 우측으로 사라진다. 존 씨는 거의 절망적인 상태로 그 자리에 쓰러진다. 골목의 조명이 사라지고 다시 방 안의 조명이 밝아진다. 그래서 나는 존 씨에게 간곡히 충고를 했었거든. 그만하세요, 할아버지. 당신들은 날 술주정뱅이 주책 없는 그림 못 그리는 환쟁이라고 욕할지 모르나 난 그래도 경험은 풍부한 사람이야. 알겠어요. 이제 그 얘기 그만하세요. 난 가보세요. 모델은 해공가? 용기를 내. 에휴, 귀여운 아가씨들. 언제든지 부르면 내 누드 모델이라도 될 테니. 하차! 나도 이젠 그림을 그려야지. 아, 저기 벌써 언제 걸어놓은지도 모르는 백지가 있어. 난 내가 죽기 전에 저 위에다 위대한 예술을 창조해놓고 말 테야. 그러면 우리들도 이 쓰레기통 같은 빈민굴에서 살지 않아도 돼. 아,
올라가지. 나도 가서 존씨를 보고 싶으니. 두 사람 방을 빠져나와 계단을 올라 2층으로 올라간다. 방 안에 들어서자 불을 켜 방 안을 밝히고 존 씨에게로 간다. 죽은 듯이 잠든 존 씨를 내려다보고는 안도의 숨을 내쉬는 수잔. 그는 문득 창밖을 내본다. 창밖에는 한 개의 가냘픈 잎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다. 하나밖에 안 남았네. 천천히 어두워진다. 밤중 캄캄한 무대 위에 다만 내성번개와 폭풍만이 온 세상을 삼키듯이 사정없이 휘몰아친다. 잠시 후 우측에서 뱀엔 영감이 술병을 들고 나타난다. 무슨 생각에 잠긴 듯 그는 천천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는 술을 마신다. 그러고는 무슨 생각이 났는지 남포에 불을 붙여가지고는 화구와 팽기를 들고 천천히 밖으로 나와 집 뒤로 사라진다. 다시 인기척 없는 석거리. 여전히 폭풍우는 계속된다. 이때 좌측에서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이 나타난다. 바람아 불어라. 우레야 소리쳐라. 이 세상 모든 것을 말정히 휘몰이라. 인간의 목숨을 모조리 앗아가라. 우기미한 웃음소리. 바람아 불어라. 우레야 소리쳐라. 이 세상 모든 것을 말정히 휘몰아라. 인간의 목숨을 모조리 앗아가라. 낄낄거리며 우측으로 사라진다. 더욱 요란히 울리는 뇌성과 휘몰아치는 폭풍우. 잠시 후 뱀은 불 꺼진 남포를 들고 힘없이 휘청거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는 쓰러질 듯 침대에 몸을 내던지고는 술병을 입에 대고는 꿀떡꿀떡 술을 마신다. 갑자기 손에 들고 있는 술병을 떨구며 뱀은 무서운 경련을 일으키며 고통에 몸부림친다. 숨이 막힐 듯 자기의 가슴을 두 손으로 두드리다가는 그대로 침대에 쓰러진다. 잠시 동안의 몸부림이 지나간 후 그는 잠잠히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아니한다. 내성 번개 폭풍 후 세차게 일어난다. 화창한 아침이다. 무서운 폭풍우가 지나간 뒤로 바로 이렇게 조용한가 보다. 마치 거리거리에 노래라도 나올 듯하다. 수자는 의자에 꼬부린 채 잠들어 있고 아래층 배맨도 침대에 쓰러진 채로다. 마지막 한 입. 담장의 잎은 어떻게 됐을까? 수잔, 수잔? 에? 벌써 일어났니? 어서 커튼 좀 열어봐. 잎사귀가 남았나 보게. 야, 그까짓 거 보면 뭐하니? 더구나 어젯밤은 밤새도록 폭풍이 불었는데 나무라도 견디기 어려웠을 텐데. 어서 걷어봐. 어서 수잔.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마지막 한 잎이 달려있다. 수자는 깊은 안도의 숨을 내리신다. 어머! 한 잎이 남아있네? 어쩌면 난 밤새 꼭 떨어질 줄 알았는데 바람 소리가 그렇게 요란했는데도. 은시, 이제 그 망상을 버려. 이제는 아무 일 없을 거야. 존씨가 빨리 회복되기만 바라는 나를 생각해서라도 용기를 내. 수잔, 내가 나빴어. 수잔, 이제부터는 안 그럴게. 용기를 낼 테야. 죽기를 원한다는 것은 더 큰 죄악이야. 저기에다 마지막 한 잎을 남겨놓고서 내가 얼마나 몹쓸 인간인가를 테스트한 거야. 자, 수잔, 포도주, 밀크스프를 갖다 줘. 그리고 먼저 거울로 나의 여인 모습을 보고 싶어. 또 베개도 높여줘. 요리하는 모습도 앉아서 구경할 수 있게. 그거 말고 뭐든지 소원대로 해줄게. 배맨 할아버지도 보고 싶어. 어떤 포즈로 모델이 되시려나 물어보고도 싶고. 어저께도 네 모습을 보고 가셨어. 우리가 원한다면 뷰트 모델이라도 대신됐어. 오래간만에 두 사람 즐겁게 웃는다. 이때 여주인 부산이 나와 뱀앤 영감 방으로 가며 빌어먹을 왼놈의 바람이 부렇게 불어서 애써 고쳐놓은 담벽을 무너뜨린다. 이 영감 또 술을 퍼먹었나? 이런 꼬락서니하고. 치. 여보, 영감? 영감, 담이 또 무너졌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아주머니? 뱀, 뱀 영감님이. 어머, 할아버지께서? 왜 죽었을까요? 예? 예, 너 가서 의사 선생님 모셔와라. 남자아이 밖으로 뛰어나가 좌측으로 나간다. 영감, 왜 이렇게 갑자기 죽으셨어? 여자아이는 덩달아 어머니에 매달려 운다. 이럴 줄 알았으면 방세라도 독촉하지 말걸. 정말 좋은 영감이었는데.
급히 들어오는 의사와 아이. 선생님! 영원히 주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심한 피로에다 과도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간밤에 무슨 힘든 일을 하신 것 같은데 힘든 일이라뇨. 그럼 우리 담을 고치시다. 아니, 그건 그저께 일인데. 어젯밤에 그림을 그리신 모양이군요. 그림은 통 그리시는 걸 못 봤는데요. 캠퍼스에 그린 게 아니라 밖에 나가셔서 그리신 것 같군요. 아이고, 불쌍한 분. 맞습니다, 할아버지. 자, 고인이 조용히 주님 앞에 인도되시도록 진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기도나 올립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존 씨는 아까부터 무아지경에서 마지막 한 잎을 바라본다. 아침에 교회 종소리 은은히 울리기 시작한다. 방 안에 들어선 수잔, 와락 존 씨를 끌어안고는 울음을 씹는다.